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 1등이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여행 자주 간다고 일본어 공부하자 싶어가지고 문법책 사고 하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행회화라는 건 문법책을 통째로 달달 외우는 것보다 자주 쓰는 패턴들을 통째로 일단 암기하고 자주 쓰는 단어만 몇 개 갈아 끼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정말 단기간에 여행 중의 회화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알려드리는 패턴들만 알아가셔도 되게끔 여행 중에 정말 자주 쓰이는 32가지 패턴들을 준비했어요. 교통을 시작으로 예약부터 확인하기, 그리고 식당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들과 쇼핑할 때 쓰이는 패턴들, 호텔, 긴급 상황까지 전부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2번, 3번 보시고 외우셔서 일본 가서 써먹어보세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60일 만에 일상회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방법을 담아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선착순을 전액 환불해드리는 영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나 일본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강도 해보시고 챌린지도 같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우리 먼저 첫 번째 패턴은요, 교통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보통 일본 여행 가시면 지하철 굉장히 많이 타실 텐데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짐도 많을 때는 택시를 타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마데 이쿠라 데스까? 어디까지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이고요. 다시 한번 저랑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데 이쿠라 데스까? 앞에 무언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를 일본어로 마루마루라고 표현해서 마루마루 마데 이쿠라 데스까? 라는 식으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역까지 얼마예요? 에키마데 이쿠라 데스까? 에키마데 이쿠라 데스까? 여기라는 표현 에키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항까지 얼마예요? 쿠고마데 이쿠라 데스까? 쿠고마데 이쿠라 데스까? 쿠고라는 표현, 공항이라는 표현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데라는 표현은 어디까지 라는 뜻이 되니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트로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가라, 마데 이렇게 2가지 표현을 같이 익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표현은요, 호텔까지 얼마예요? 호텔마데 이쿠라 데스까? 호텔마데 이쿠라 데스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른 예문들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얼마예요? 라는 표현, 고코마데 이쿠라 데스까? 고코마데 이쿠라 데스까? 여러분들이 직접 표기, 예를 들어서 상호명을 읽기 힘드신 상태라면 그림 보여주시거나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고코마데 이쿠라 데스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디즈니랜드까지 얼마예요? 데즈니랜드마데 이쿠라 데스까? 데즈니랜드마데 이쿠라 데스까? 해서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마데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까지 얼마예요? 라는 표현, 유니버마데 이쿠라 데스까? 유니버마데 이쿠라 데스까? 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정명칭이잖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하면은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유니버라고 짧게 줄여 말하곤 합니다.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한국어를 보면서 일본어로 말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도쿄역까지 얼마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까지 라는 표현, 마데로 배웠고요. 얼마라는 표현, 이쿠라였었죠. 이 이쿠라,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름 조각, 명사 명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명사에는 데스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데스 붙일 거고요. 질문이기 때문에 뒤에 카라는 표현이 이어져서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 자체가 이쿠라 데스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에 도쿄역이라는 조각만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쿄역까지 얼마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そうですね。東京駅までいくらですか? 東京駅までいくらですか?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표현은요. 돈키호테까지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배웠던 그 패턴 앞에 돈키호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돈키호테라는 표현도 일본에서는 돈키라고 짧게 줄여서 말합니다. 우리 일본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돈키호테까지 얼마예요? 돈키마데 이쿠라ですか? 돈키마데 이쿠라ですか? 그리고 이어서요. 오사카 성입니다. 오사카 성 자체를 못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성은 일본에서 조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 조를 앞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오사카 성까지 얼마예요?
大阪城までいくらですか? 大阪城までいくらですか?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표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을 물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이웨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신다 하더라도 택시로는 한 15분? 20분 정도 내외의 목적지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분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몇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남분을 넣어왔습니다. 이 남분에다가요 걸리다라고 하는 액션 조각이 붙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액션 조각은 가카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도 spend, ing를 써서 돈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사용할 때 무엇이 걸리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걸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분 가까리마스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거고 앞에 배웠던 마데라고 하는 표현까지 넣어서 어디까지 몇 분 걸려요? 라는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일본어로 하면 마루마루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마루마루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각을 넣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역까지 몇 분 걸려요? 에키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에키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그리고 두 번째, 공항까지 몇 분 걸려요? 아까 공항 나왔었죠. 공항은 구고였습니다. 구고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구고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버렸다 하지만 공항을 빨리 가야 한다 할 때 직접 물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호텔까지 몇 분 걸려요? 라는 표현 호텔은 호테르였었죠. 이어서 붙여보시면 호테르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호텔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을 조금 더 가져와서 여기까지 몇 분 걸려요? 라는 표현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몇 분 걸려요? 하실 때는 고코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고코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쿄타워까지 몇 분 걸려요? 라는 표현 도쿄타워의 타워는요 타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워의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워들은 보통 와라고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장음을 살리셔서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도쿄타워까지 몇 분 걸려요? 도쿄타워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도쿄타워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스고이 데스. 그럼 이번에는 시부야까지 몇 분 걸려요? 라는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부야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시부야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엔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되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표현은요 너무 쉽습니다. 방금 배운 마데 남분 가까리마스까 앞에다가요 새로운 조각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신주쿠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신주쿠까지 몇 분 걸려요? そうです。新宿まで何分かかりますか? 신주쿠마데何分かかりますか?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요 아사쿠사까지 몇 분 걸리는지 여러분 도쿄 여행 가셨다면 도쿄의 주변에 있는 것들 지역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발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아사쿠사와 일본어로도 아사쿠사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사쿠사까지 몇 분 걸려요? 아사쿠사마데 何分かかりますか? 아사쿠사마데 何分かかりますか? 스고이 데스. 그러면 이어서 후지산까지 몇 분 걸려요? 일본어로 후지산은 후지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후지산까지 몇 분 걸려요? 후지산마데 何分かかりますか? 후지산마데 何分かかりますか? 스고이 데스.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조금 더 쉬운 표현들을 배워갈 텐데요. 뭐뭐뭐뭐까지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고 싶은데 목적지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조각 앞에 연결 조각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마데 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데라고 하는 표현만 알아둬도 반은 가겠다 라는 느낌 드셨다면 정말 성공입니다. 그럼 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읽어보세요. 마루마루 마데 오네가이시마스. 마루마루 마데 오네가이시마스.
스고이 데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요. 어딘가까지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조각들만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주소까지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말이죠. 아까 전에 나왔던 조각인 고고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 주소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주소라고 하는 표현은 주쇼라고 하는데요. 주쇼이기 때문에 조금 장음을 생각하시고 발음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주소까지 부탁드려요. この住所までお願いします. この住所までお願いしま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나왔던 표현 에키, 역을 넣어서 역까지 부탁드려요. 駅までお願いします. 駅までお願いします. 스고이 데스. 그리고 이어서 공항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왔네요. 그러면 공항까지 부탁드려요.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空港までお願いします. 이 오네가이 시마스의 오네가이라는 표현은요, 부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마스라고 하는 표현은 합니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 다양하게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마데까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요, 여기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표현, 아까 전에 고고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부탁드려요. 고고마데 오네가이 고고마데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이번에는 호텔까지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까지 부탁드려요. 호텔마데 오네가이시마스. 호텔마데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우리 신오사카역까지 부탁드려요. 신오사카역이라는 곳은 정말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발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사카역의 오는요, 조금 길게 뽑아서 오오사카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음하면 조금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오 할 때 약간 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 혹은 오사카 이런 식으로라도 바꿔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신오사카역까지 부탁드려요. 신오사카에키마데 오네가이시마스. 신오사카에키마데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요, 한국어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본어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공항 제2터미널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공항이라는 표현은 구우고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2터미널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하나하나 찢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제2터미널의 제 부분은요, 나이라고 합니다. 제1화, 제2화 이럴 때도 나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이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이치, 니 할 때의 니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라는 것은 타미나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의 제2터미널이라고 해서 구고노 다이 2터미널이라고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항 제2터미널까지 부탁드려요 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공항 제2터미널까지 부탁드려요. 구고노 다이 2터미널までお願いします. 空港の第2ターミナルまでお願いします. 그럼 이 가게까지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 이 가게 할 때 이 라는 부분은요, 고노라고 하고요. 가게라고 하는 부분은 미세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 수업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혹은 아까 전에 나왔던 공항 제2터미널 이렇게 단어가 두 개 연달아 나올 때는 그 사이에 꼭 노를 넣는 게 일본의 법칙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문법 파괴가 많아서 안 넣는 부분도 많지만 여기에서는 지시어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게까지 부탁드려요. このお店までお願いします. このお店までお願いしま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를 넣으면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있으니까요. 이걸 외워주시면 좋고, 아니시라면 그냥 고노미세마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해주셔도 문제 아리마센.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교토역인데요. 교토역은 교토에키라고 하면 되겠죠. 교토역까지 부탁드려요. 교토에키までお願いします. 교토에키までお願いします.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갈 건요. 여러분들이 일본 가셔서 버스를 타신다거나 기차를 타신다거나 신칸센 타신다 하셨을 때 꼭 필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건 바로 마루마루는 몇 번이에요?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요즘에는 구글맵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몇 플랫폼 적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발권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급행을 타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몇 번이라는 표현, 남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앞에 숫자를 넣어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하면 이치방이라고 하죠. 이 이치방이라는 표현은 1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라는 뜻도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숫자가 아니라 난이라고 하는 무엇을 뜻하는 무언가가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루마루와 남반 데스까? 마루마루와 남반 데스까? 어쩌고저쩌고는 몇 번인가요? 라는 표현을 우리는 오늘 배울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게이트는 몇 번이에요? 게이트와 남반 데스까? 게이트와 남반 데스까? 게이트라는 표현 일본에서는 게이터 아니고요, 게이터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은 몇 번인가요? 라는 표현, 플랫폼도 플랫폼 이렇게 안 말하고요, 홈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시면요, 홈와 남반 데스까? 홈와 남반 데스까? 플랫폼은 몇 번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네구치라는 표현입니다. 네구치는 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출구는 몇 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다른 조각들을 추가해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기 위한 출구는 몇 번인가요? 라는 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구는 몇 번이에요? 네구치와 남반 데스까? 네구치와 남반 데스까? 라고 사용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가장 또 중요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버스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어로 이렇게 써보시면 어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단을 생각해보면요, 아, 이, 으, 에, 오 보세요. 어가 없습니다. 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아 단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는요, 마스라고 하게 되고요, 승강장이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소도시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소도시는 지하철이 적기 때문에 그 대신에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이동하신다거나 혹은 이나카료고 시골 여행 같은 거 많이 가시기 때문에요,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승강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일본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현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리바, 노리바. 이 노리바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면 쉽게 외우실 수 있는데요, 이 노리바의 노리라고 하는 부분, 원래 노르라고 하는 타다 의미를 가진 액션 조각 동사입니다. 이게 마스형으로 변하게 되면요, 노리마스, 탑니다, 타요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마스형 놀이를 떼고 앞의 부분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 라는 부분은요, 마쇼, 장소의 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타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는 곳, 승강장 모든 것을 노리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셔서 버스를 타러 가셨고 버스 터미널에 왔다 하면 이 말은 꼭 해보세요. 버스 승강장은 몇 번인가요? 바스 노리바와 남반 데스까? 바스 노리바와 남반 데스까? 그리고 두 번째로, 창구는 몇 번이에요? 마도구치와 남반 데스까? 마도구치와 남반 데스까? 이 마도구치라고 하는 부분은 접수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그 창구의 번호가 필요한 순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탑승구는 몇 번이에요? 도저구치와 남반 데스까? 도저구치와 남반 데스까? 이거는 발음이 조금 어렵죠. 이거 대신에 그냥 아까 전에 배웠던 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한국어를 말씀드리면 일본어로 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하는 패턴은요, 마루마루와 남반 데스까? 어디는 몇 번인가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화물 컨베이너는 몇 번이에요? 아, 문스카씨 어렵네요. 이 수화물 컨베이너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데니모츠 으깨떠리죠. 데니모츠 으깨떠리죠.
혹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건배야 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건배야를 생각해 주시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수화물 컨베이어는 몇 번이에요? 컨베이어와 난반 데스 까? 컨베이어와 난반 데스 까? 그리고 택시 승강장은 몇 번이에요? 택시 노리바와 난반 데스 까? 택시 노리바와 난반 데스 까? 그리고 탑승구는 몇 번이에요? 게이트와 난반 데스 까? 게이트와 난반 데스 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갈 것은요, 어디 행은 어느 거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일본어로 말하면요, 나니나니 유키와 도레 데스 까? 나니나니 유키와 도레 데스 까? 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한자도 되게 익숙하고 히라가나들도 너무 쉬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찢어서 보면요, 이 노래 데스까? 라는 게 이번 패턴의 핵심입니다. 노래라는 건 어느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고를 때 사용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이 유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행자를 쓰는 경우에는 이쿠라든지 가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디 행으로서 마스형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사실 이키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동의의어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유 혹은 에로 자주 바꿔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이라고 할 때는요, 무조건 유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셨을 때 밖에 전광판 한번 보시면요, 유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기억에 빡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오늘 패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신주쿠 행은 어느 거예요? 신주쿠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신주쿠 유키와 도레 데스 까? 그래서 신주쿠 행을 탈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묻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항행은 어느 거예요? 쿠고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쿠고 유키와 도레 데스 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이 너무너무 많은 도쿄역, 오사카역 이런 데를 갔을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야행은 어느 거예요? 시부야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시부야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여러분들이 뭔가 갈아타야 되는데 양쪽에 지하철이 있는 경우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한국에서도 성수역 같은 곳 가시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도쿄행은 어느 거예요? 도쿄 유키와 도레 데스 까? 도쿄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좋습니다. 그리고 나리타행은 어느 거예요? 나리타 유키와 도레 데스 까? 나리타 유키와 도레 데스 까? 그리고 교토행은 어느 거예요? 교토 유키와 도레 데스 까? 교토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이런 식으로 우린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요, 제가 한국어를 하면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대답을 해보실게요. 오사카행은 어느 거예요? 오사카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오사카 유키와 도레 데스 까? 그리고 요코하마행은 어느 거예요? 요코하마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요코하마 유키와 도레 데스 까? 그리고 이어서 하네다행은 어느 거예요? 하네다 유키와 도레 데스 까? 하네다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여러분들 공항 가실 때 한 지역에 2개나 공항이 있다면 꼭 물어보고 타셔야 하니까요. 하네다 유키와 도레 데스 까? 라든지 나리타 고고 유키와 도레 데스 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엄청 자주 쓰는 패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번 패턴은 무엇 쓸 수 있나요? 혹은 어쩌고저쩌고 되나요? 라고 물을 때 사용이 되는 패턴입니다. 바로 일본어로 하면요, 나니나니와 쓰카에마스 까? 나니나니와 쓰카에마스 까? 무엇은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실 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신경을 쓰느라 바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냥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느낌으로 입을 먼저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중요한 건 쓰카에마스 라고 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기본형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용하다, 쓰카우
에서 맨 마지막이 에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스카에 플러스 루가 된 표현입니다. 스카우는 그냥 사용하다, 스카에르는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요. 우리 그걸 존댓말로 바꾸고 카를 붙여서 질문형까지 이어간 표현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문장으로 활용을 해보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카드 되나요? 카드와 使えますか? 카드와 使えますか? 그리고 스이카 되나요? 스이카 사용할 수 있나요? 스이카와 使えますか? 스이카와 使えますか?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들어갔을 때 캐시, 온리 이렇게 적혀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로컬 같은 분위기면 괜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 여신 상태에서 konnichiwa, 스이마센, 카드 使えますか? 겐킨 使えますか? 라고 직접 물어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표현은요. 현금 되나요? 현금은 겐킨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겐킨 は使えますか? 現金は使えますか?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도 한번 이어서 조각조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페이 되나요? 페이페이와 使えますか? 페이페이와 使えますか? 전자화폐 되나요? 電子マネーは使えますか? 電子マネーは使えますか? 그리고 이코가 되나요? 이코가와 使えますか? 이코가와 使えますか?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역시 한국어로 하면 일본어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새로운 표현들만 조금 바꿔두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표현 QR코드 되나요? 에서는 QR 코드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달러라는 표현은 노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보시면 노르라고 하게 되고요. 할인권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와리비키券혹은 그냥 쿠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어서 한국어 보시면서 일본어로 말해 주실게요. 첫 번째, QR코드 되나요? QR코드와 使えますか? QR코드와 使えますか? 그리고 달러 되나요? ドルは使えますか? ドルは使えますか? 그리고 이어서 할인권 되나요? 割引券は使えますか? 割引券は使えますか? 혹은 쿠폰이 되냐고 물어볼게요. 쿠폰와 使えますか? 쿠폰와 使えますか?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시내에 나가서 버스를 타신다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실 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스이마생, ここまでいくらですか? 여기까지 얼마예요? 何分かかりますか? 몇 분 걸리나요? 카드와 使えますか? 카드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타서 목적지를 말하시고 이어서 답변을 받는 것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롤플레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기 역까지 부탁드려요. すみません、駅までお願いします. すみません、駅までお願いします. 그러면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이, わかりました. 하이, わかりました. 혹은 かしこまりました. かしこまりました. 라고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かしこまりました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알아주시면 좋고요. 카드 되나요? 카드와 使えますか? 카드와 使えますか? 이어서 네, 됩니다. 하이, 使えます. 하이, 使えます. 라고 제가 물어봤던 그 액션 조각을 그대로 이어서 답변 주시는 일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가서요. 확인이라든지 문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너무너무 간단한 표현들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확 얼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많이 말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있어요 라는 표현, 지금 저는 무언가 물건을 살 때라든지 무언가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하는 거라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건이라든지 장소를 찾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에 한해서 아리마스까 라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리마스카를 넣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코인 락커 있어요? 코인 록가와 아리마스까? 코인 록가와 아리마스까? 그리고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와 아리마스까? 와이파이와 아리마스까? 그리고 이어서 할인 있어요, 요즘에? 와리비키와 아리마스까? 와리비키와 아리마스까?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 메뉴판 있어요? 라는 표현. 한국어의 메뉴와 아리마스까? 한국어의 메뉴와 아리마스까? 이어서 충전기 있어요? 주電気はありますか?
充電器はありますか? 우산 있어요? 가사와 아리마스까? 가사와 아리마스까? 되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딱 집어서 스트레이트로 요구를 하는 것보다 약간 돌려서 말을 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반대말 나니나니와 아리마센가? 이 표현을 같이 활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너무 계속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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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되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아리마센가? 해서 무엇은 없을까요? 라는 느낌으로 물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한국어를 말하면서 일본어로도 말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요, 유모차라는 표현 베이비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말하죠? 유모차 있어요? 베이비카와 아리마스까? 베이비카와 아리마스까? 이것도 조금 더 공손하게 약간 더 일본틱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리마센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베이비카와 아리마센가? 베이비카와 아리마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 메뉴판 있어요? 한국어의 메뉴와 아리마스까? 한국어의 메뉴와 아리마스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여행 가시면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질문 하게 되거든요. 흡연구역 있어요? 흡연구역이라고 하실 때는 키치엔쇼 혹은 키치엔에리아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키치엔쇼와 아리마스까? 키치엔쇼와 아리마스까? 그리고 키치엔에리아와 아리마스까? 키치엔에리아와 아리마스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実際に負けたことはありますか実際に負けたことはありますかここまでで何か質問はありますかここまでで何か質問はありますか 그런 다음에요, 또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많이 말해볼수록 좋은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어디는 어디예요? 마루마루와 도코 데스か? 마루마루와 도코 데스か? 일본어를 공부해 보신 적이 없어도 아실 법한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조각조각 계산을 한다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요, 와는 은는을 뜻했었고요. 이번에 나온 도코라는 표현은 어디라는 표현이 되죠. 이것 또한 이름 조각 명사이기 때문에 데스가 붙어 있고 질문이기에 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토이레와 도코 데스か? 토이레와 도코 데스か? 출구는 어디예요? 대구치와 도코 데스か? 대구치와 도코 데스か?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어디예요? 엘리베이터와 도코 데스か? 엘리베이터와 도코 데스か? 다들 우리가 계속 해왔던 조각들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문장으로 발음해 봤을 때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 저렇게 발음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부분들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계속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입구는 어디에요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출구, 내구치였었는데 여러분들이 데파토, 백화점 같은 곳을 가셨다 하면은 이리구치라는 표현을 알면 좋습니다. 이리구치라고 하는 것은 하이르, 들어가는 구치, 입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입구는 어디예요? 이리구치와 도코 데스か? 이리구치와 도코 데스か? 라고 활용을 하는 거죠. 이어서 안내소는 어디예요? 안내소와 도코 데스か? 안내소와 도코 데스か? 하실 수 있고요. 계단은 어디인가요? 할 때階段は 도코 데스か? 階段は 도코 데스か?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너무 쉬운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일본어로 한번 해주실게요.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는 어디예요? 에스카레이터와 도코 데스か? 에스카레이터와 도코 데스か? 주차장은 어디예요? 駐車場は 도코 데스か? 駐車場は 도코 데스か?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슈샤조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파킹그 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환전소는 어디예요? 환전이라는 것 자체가 료가에라고 하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료가에조, 료가에조.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요. 환전소는 어디예요? 료가에조와 도코 데스か? 료가에조와 도코 데스か?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ここはどこですかここはどこですか場所はどこですか場所はどこですか 이어서 우리 다음 표현으로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나왔던 나니라는 표현을 이번에 활용해 볼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 나
이라고 하는 한자 뒤에다가 다른 한자를 넣어서 난이라고 발음을 했었고 몇 번 할 때 난방 하곤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뒤에 무언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데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니라고 읽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친숙한 단어가 될 텐데요. 이 한자가 이렇게 혼자 오는 경우라면 반말로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니 라고 발음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존댓말이기 때문에 난데스까 라고 똑같이 난이라는 발음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은 뭐예요? 마르마르와 난데스까? 마르마르와 난데스까? 이 앞에 새로운 단어들을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추천 메뉴는 뭐예요?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오스스메와 난데스까? 비밀번호가 뭐예요? 파스워드와 난데스까? 파스워드와 난데스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저건 뭐예요? 아레와 난데스까? 아레와 난데스까? 오늘의 특별 메뉴가 뭐예요? 겨우노 토크베츠 메뉴와 난데스까? 겨우노 토크베츠 메뉴와 난데스까? 그냥 보통은 오늘의 메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토크베츠라는 걸 지우시고 겨우노 메뉴와 난데스까? 겨우노 메뉴와 난데스까? 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한정판이 뭐예요? 겐테반와 난데스까? 겐테반와 난데스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본 가셔서 건담을 사신다거나 아니면 CD 같은 거 사신다 하셨을 때 혹은 애니메이션 관련 용품을 사신다 하셨을 때는 겐테반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어서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답해 주실게요. 인기 메뉴가 뭐예요? 人気なメニューは何ですか? 人気なメニューは何ですか? 한정판이 뭐예요? 限定版は何ですか? 限定版は何ですか? 추천 메뉴는 뭐예요? おすすめは何ですか? おすすめは何ですか? 趣味は何ですか？趣味は何ですか？会社の借金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会社の借金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이어서 우리 10번째 표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배우게 될 표현은요, 또 가장 중요한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마르마르와 이쿠라 데스 까? 마르마르와 이쿠라 데스 까? 무엇은 얼마예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 와는 우리 항상 하는 은는을 뜻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쿠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이쿠라 라는 것은 가격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앞에 원하는 조각만 덧붙여서 바로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얼마예요? 고래와 이쿠라 데스 까? 고래와 이쿠라 데스 까? 입장료는 얼마예요?入場料は 이쿠라 데스 까? 入場料はいくらですか? 수수료는 얼마예요? 手数料はいくらですか? 手数料はいくらですか? 완벽히です.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 얼마예요? 全部でいくらですか? 全部でいくらですか? 그냥 全部いくらですか 해도 말은 알아듣겠지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라고 하는 뭐뭐로 뭐뭐으로 라는 표현 혹은 뭐뭐에서 라는 표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全部でいくらですか? 그리고 제일 싼 게 얼마예요? 一番安いのはいくらですか? 一番安いのはいくらですか? 그리고 이 세트는 얼마예요? 하실 때 このセットはいくらですか? このセットはいくらですか?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무언가 주문하고 요청할 때 정확한 명칭을 필요시합니다. 사실 일본에 처음 가신 분들은 읽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고래, 고노 메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요. 조금 더 나아가신 상태다 하시면은 가능하시다면 그 메뉴의 이름을 읽어주시면서 어쩌고저쩌고 와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해볼 때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택시 요금은 얼마예요? タクシーの料金はいくらですか?タクシーの料金はいくらですか? 성인 요금은 얼마예요? 그냥 어른은 얼마예요?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大人はいくらですか? 大人はいくらですか? 이어서 수수료는 얼마예요? 手数料はいくらですか? 手数料はいくらですか?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어딘가 우리가 찾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어쩌고저쩌고는 근처에 있어요? 〇〇は近くにありますか? 〇〇は近くにありますか?
이거는요 조금 자세히 보면 좋은데요, 치카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치카이, 가깝다라고 하는 형용사, 꾸밈 조각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가 삭제되고 쿠가 붙은 경우 뭐뭐 하게라는 뜻을 가지게 되면서 가깝게 라고 할 때 우리가 치카쿠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어를 외우게 되시면서 언제 사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치카쿠 기대, 가까이 와봐 이럴 때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곤 하는데요, 여기에 연결 조각을 조금만 더 넣어줘도 근처에 라고 하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혹은 확장되어 있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치카쿠니 라고 하시면요, 근처에, 가까이에 라는 뜻을 가지게 되면서 뒤에 있습니까? 아리마스까? 그대로 넣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앞에 필요한 단어들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편의점은 근처에 있어요. 콘비니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콘비니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병원은 근처에 있어요. 병원과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병원과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그리고 약국은 가까이에 있나요? 약국은 근처에 있어요. 약국과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약국과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역은 근처에 있어요. 에키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에키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지 묻고 싶으시다면 에키와 코노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라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카페는 근처에 있어요. 카페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카페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그리고 이어서 ATM은 가까이에 있어요. ATM은 근처에 있어요. ATM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ATM와 치카쿠니 아리마스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럭스토어는 근처에 있어요. 드라ッグストアは近くにありますか? 드라ッグストアは近くにありますか? 그리고 슈퍼는 근처에 있어요. 스ーパーは近くにありますか? 스ーパーは近くにありますか? 그리고 신사는 근처에 있어요. 진자와 近くにありますか? 진자와 近くにありますか?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볼 텐데요, 이게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주 들어왔던 패턴들이긴 하지만서도 그 앞에 어떤 연결 조각이 활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를 활용해서 무엇으로 괜찮아요? 라고 하는 표현을 공부해 볼 겁니다. 어쩌고저쩌고로 괜찮아요? 마르마르 데 이 데스 까? 마르마르 데 이 데스 까? 이 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네라는 표현 앞에 장소가 붙어 있고 이 뒤에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적어서 동사로 활용을 한 상태라면 어딘가에서 무엇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 네가 어디에서라는 표현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을 텐데요, 이 장소 안에서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닌 때에는 수단이라든지 도구로 혹은 뭐뭐으로 라는 의미로도 자주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라는 게 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겠구나, 이거 하나를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괜찮아요? 겐킨 데 이 데스 까? 겐킨 데 이 데스 까? 그리고 이걸로 괜찮아요? 고레 데 이 데스 까? 고레 데 이 데스 까? 뭔가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550엔짜리가 있다. 근데 나는 500엔밖에 없어요 라는 상황일 때 사장님이 500원이면 돼요, 괜찮아요, 그걸로 사세요 라고 했다. 그럴 때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레데이 데스까? 정말 이걸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카드로 괜찮아요? 카도데이 데스까? 카도데이 데스까? 그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내일로 괜찮아요? 아시타데이 데스까? 아시타데이 데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 작업을 하고 계신데 오늘까지가 원래 마감 기한이었다, 근데 내일까지 미루고 싶었을 때 혹은 내일까지 미뤄도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일로 괜찮으세요? 내일까지 괜찮으세요? 아시타 데이 데스까? 혹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신데 다른 날로 미루고 싶으실 때 내일로 하겠다, 내일까지 해내겠다 말하고 싶으실 때 아시타 데이 데스까? 내일 해도 돼요? 라는 느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즈로 괜찮아요? このサイズでいいですか? このサイズでいいですか? 제가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신발 사러 가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가 뭔가 사이즈업을 많이 안 하는데 요즘엔 유행이 사이즈업을 해서 신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어보고 고멘나사이, このサイズでいいんですか? 이 사이즈로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어서 창가 자리로 괜찮아요? 窓側の席でいいですか? 窓側の席でいいですか?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한번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라이슈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색, 이는 고노에다가 색깔은 이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색은 고노이로, 그리고 이어서 할부라는 건 정말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요. 보통은 분가츠바라이라고 해서 분할 결제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럼 제가 한국어를 한번 발음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로 괜찮아요? 来週でいいですか? 来週でいいですか? 다음 주까지 해도 될까요? 이럴 때까지 마데라는 표현이 없어도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이어서 이 색으로 괜찮아요? この色でいいですか? この色でいいですか? 그리고 할부로 괜찮아요? 分割払いでいいですか? 分割払いでいいですか?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つけでおいでいいですかつけでおいでいいですかどのぐらいでいいですかどのぐらいでいいですか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 한번 롤플레잉을 한 상태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국어를 읽으면서 일본어를 내뱉어 보도록 연습해 볼게요. 저기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すみません、トイレはどこですか? すみません、トイレはどこですか? 저쪽이에요. あちらです. あちらで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 번째 파트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 식당입니다. 일단 이 식당이라고 하는 거 단어를 알고 가면 좋은데요. 한국에서 쓰는 그 발음 그대로 한자를 활용하면 쇼쿠도 라고 하게 되고요.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쉽게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레스토랑 생각하셔서 레스토랑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여행을 가신다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아프지 않고 탈나지 않고 집에 오기가 목표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게요. 무엇무엇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마루마루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마루마루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해서 한국에서 옛날에 알러지가 많냐 알레르기가 많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 조금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아까 전에 배웠던 아리마스를 재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가 라는 표현은 한국어로도 가가 되고 가끔 이라는 것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조사이기 때문에요. 무엇이 좋습니다. 무엇가 좋습니다. 이럴 때 자주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타마고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타마고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무엇무엇에 라는 표현을 가진 니 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고무기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고무기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이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무기코라고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고무기라면 밀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서 고무기코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고무기코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일본에도 정말 땅콩 알레르기 가지신 분 많더라고요. 땅콩 피너츠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피너츠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피너츠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코가쿠루이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코가쿠루이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그리고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어요. 뉴세이힌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뉴세이힌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이어서 메밀 알레르기가 있어요 할 때는요, 소바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소바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콩은요, 마메라고 해볼게요. 마메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마메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그리고 생선, 사카나 해보도록 할게요. 사카나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사카나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갑각류,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인데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코가쿠루이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코가쿠루이니 알레르기가 아리마스.
이어서 또 쉬운 표현을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부탁드려요. 나니나니요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무언가 주문할 때 코레 쿠다사이 해도 괜찮지만 무언가 말할 때 계속 쿠다사이만 쓰면 뭔가 간지가 안 나고 너무너무 쉽게 들려버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오네가이시마스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부탁드려요. 코레 오네가이시마스. 코레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계산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표현 오카이게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게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이어서 물을 부탁드려요. 오미즈오 오네가이시마스. 오미즈오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이어서 영수증을 부탁드려요. 료슈쇼 오네가이시마스. 료슈쇼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택시를 부탁드려요. 탁시요 오네가이시마스. 탁시요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물수건 부탁드려요. 오시보리요 오네가이시마스. 오시보리요 오네가이시마스.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표현에서는 앞접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무언가를 톳때, 무언가를 잡아서 여기에 놓고 먹는 접시이다라는 의미로 톳때 사라를 합쳐서 도리자라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접시 부탁드려요. 도리자라오 오네가이시마스. 도리자라오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한국어 메뉴판 부탁드려요. 한국어의 메뉴 오네가이시마스. 한국어의 메뉴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물을 부탁드려요. 오미즈 오네가이시마스. 오미즈 오네가이시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다면 메뉴만 고를 게 아니라 착석도 하면 좋잖아요. 그때 몇 명인지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마르마르닌 데스. 마르마르닌 데스. 몇 명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닌도 되지만 메도 되고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닌이라는 표현 앞에 일단 숫자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읽는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그냥 닌만 붙이지만 알면 좋은 게 조금 있어요. 그게 바로 한 명이에요. 히토리 데스. 히토리 데스. 그리고 두 명이에요. 후타리 데스. 후타리 데스. 근데 이것도 조금 외우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치닌 데스. 이치닌 데스. 그리고 숫자만 넣어서 니니인 데스. 니니인 데스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어서 세 명은요. 산닌 데스. 산닌 데스. 1, 2, 3에다가 닌만 붙이면 되는 간단한 패턴이 됩니다. 이어서 다른 숫자들도 활용을 해볼게요. 4명이에요. 요닌 데스. 요닌 데스. 그리고 5명이에요. 5닌 데스. 5닌 데스. 6명이에요. 6닌 데스. 6닌 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 사실 1명, 2명까지는 히토리 데스, 후타리 데스 정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게 귀찮으시다면 사실 닌만 활용해 주셔도 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표현들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해볼 테니까 일본어로 한번 해주실까요? 5명이에요. 5닌 데스. 5닌 데스. 그리고 1명이에요. 1인です。1인です。 혹은 1人です。1人です。 그리고 2명일 때는요. 2人です。2人です。 혹은 2인です。2인です。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이거 어쩌고예요? これは 〇〇ですか?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음식인지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의 맛이 어떤지 정확하게 묻고 싶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온 단어들이 사실 일본 갔을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만큼 기억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조각들을 먼저 잘라서 읽어보고 그걸 한번 문장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다라는 표현인데요. 맵다는 일본어로 가라이, 가라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운 라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메뉴판에 딱 보시면 가라이 라멘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매워요? これは 가라이 ですか? これは 가라이 ですか?
이번에는 세트인지 아닌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그때 이거랑 세트라서 주시는 건가요? 묻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세트예요. これはセットですか? これはセットですか?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 아버지와 여행을 가셨다면 이거 단지 안 단지 물어보면 좋겠죠. 이거 달아요? これ甘いですか? これ甘いですか? 뭔가 이 사이의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응을 넣으셔서 가라인 데스까? 아마인 데스까?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뭔가 온도에 대해서도 묻고 싶잖아요. 이거 따뜻해요? これは温かいですか? これは温かいですか? 그리고 이거 추천 메뉴예요? これはおすすめですか? これはおすすめですか? 이 표현은 추천하나요? 라고 해서 데스가 아닌 시마스까? 를 넣어서 활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추천하시나요? これはおすすめしますか? これはおすすめしますか? 이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이거 채식용이에요? 이거 채식주의자들이 먹어도 되나요? 하실 때는 これはベジタリアン向けですか? これはベジタリアン向けですか? 라고 해서 무게, 누군가를 향해서 출판한, 출시한 메뉴라든지 물건일 때 무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한국어로 했을 때 일본어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차가워요? これは冷たいですか? これは冷たいですか? 이거 매워요? これは辛いですか? これは辛いですか? 이어서 이거 양이 많아요? これは多いですか? これは多いですか? 해서 오이, 양이 많을 때 쓰는 표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요, 일본 여행 가서 허탕치지 않도록 혹은 가서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을 배울 거예요. 이번 패턴은요, 무엇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〇〇와今日休みですか? 〇〇와今日休みですか? 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더 단어들은 짧아지고 문장도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번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나중에 일본어를 쌓아갔을 때 더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뭔가 방안이 생각나게 될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요. 쿄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고요. 야스미 쉬는 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뒤에 데스라는 거 질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어붙이시면 문장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게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このお店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のお店は今日休みですか? 이 레스토랑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このレストラン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のレストランは今日休みですか? 이어서 이 미술관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この美術館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の美術館は今日休みですか?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병원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병원, 병인이라는 표현으로 아까 나왔었죠. 이 병원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この病院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の病院は今日休みですか? 그리고 여기는 오늘 쉬는 날인가요? 할 때 ここ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こは今日休みですか? 이어서 우체국은 오늘 쉬는 날인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정말 일본에 가서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워킹홀리데이 유학비자를 가지고 곧 나가실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유빈교크 우체국에서요. 사실 처음에 우체국 보험도 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짐도 보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초반에 갔을 때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체국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체국은 오늘 쉬는 날인가요? 유빈교크와今日休みですか? 유빈교크와 今日休みですか? すごいです. 그럼 한번 17번째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면 일본어로 해주세요. 이 동물원은 오늘 쉬는 날이에요. この動物園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の動物園は今日休みですか? 이어서 이 신사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この神社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の神社は今日休みですか? 이어서 이 온천은 쉬는 날이에요. この温泉は今日休みですか? この温泉は今日休みですか?
이제 18번째 표현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번 표현은 어느 쪽이 어쩌고저쩌고예요 라고 하는 도치라가 마르마르 데스까? 도치라가 마르마르 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무언가 선택지가 있을 때 어느 쪽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는요. 어느 쪽이 인기예요? 도치라가 인기 데스까? 도치라가 인기 데스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매워요? 하실 때도 도치라가 가라이 데스까? 도치라가 가라이 데스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할 때도 도치라가 치카이 데스까? 도치라가 치카이 데스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 어느 쪽이 더 맛있어요? 하실 때는 도치라가 오이시이 데스까? 도치라가 오이시이 데스까? 하시면 되고, 이번에 여기 나온 표현처럼 어느 쪽이 더 저렴해요? 하실 때는 도치라가 야스이 데스까? 도치라가 야스이 데스까?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추천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 도치라가 오스스메 데스까? 도치라가 오스스메 데스까? 라고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이 달아요? 라고 하는 표현도 도치라가 아마이 데스까? 도치라가 아마이 데스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로 끝나는 형용사 뒤에 데스가 붙었을 때 우리 발음이 조금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팁처럼 응 발음을 사이에 넣어서 아마인 데스까? 라든지 야스인 데스까?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발음이 꼬이지 않고 나오게 될 거니까요. 요거 한번 꿀팁으로 가져가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문장을 일본어로 말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어느 쪽이 인기예요? 도치라가 인기 데스까? 도치라가 인기 데스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매워요? 도치라가 가라이 데스까? 도치라가 가라이 데스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빨라요? 도치라가 하야이 데스까? 도치라가 하야이 데스까? 라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표현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롤플레잉을 한번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명이에요. 후다리 데스, 후다리 데스, 혹은 니닌 데스, 니닌 데스. 그랬을 때 가시코마리마시다, 고치라에 도우죠. 가시코마리마시다, 고치라에 도우죠.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했을 때 우리는 코레데 오네가이시마스, 코레데 오네가이시마스 하고 이걸로 부탁드려요 라는 말로 메뉴를 주문하게 될 거고요. 이어서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는 오카이게 오네가이시마스, 오카이게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표현으로 계산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조브 데스요네. 이 표현들 정말 자주 쓰니까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는 쇼핑 테마에 들어왔습니다. 이 쇼핑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고 가격적인 이점도 굉장히 크고 요즘 엔화가 약간 주춤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쇼핑 표현들을 외워놓아야 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쇼핑 중에 첫 번째 표현, 지금 오늘 한 표현들 중에서는 무려 19번째 표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9번째 표현, 무엇을 주세요. 마루마루 쿠다사이. 마루마루 쿠다사이. 이거는요, 무언가 물건을 요청할 때 쓰기 위해서 제가 이 사이에 오를 넣어 놓긴 했지만 이 오라는 표현은 사실 그냥 생략을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주세요. 오를 떼고 그냥 코레 쿠다사이, 코레 쿠다사이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어서 영수증 주세요. 료슈쇼 쿠다사이, 료슈쇼 쿠다사이. 그리고 봉투 주세요. 후쿠로 쿠다사이, 후쿠로 쿠다사이. 여러분들이 종이봉투를 원하는 거라면紙袋, 그리고 비닐봉투를 원하는 거라면 비닐부끄러, 그리고 혹시 계산대에 있는 봉투를 원하는 거다 하시면 레지부끄러라는 표현을 앞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가 보면요. 지도 주세요. 치즈오 쿠다사이, 치즈오 쿠다사이. 이 표현은요, 치즈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라는 게 치즈 딱딱 나눠져서 발음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잘못해서 치즈 쿠다사이 해버리시면 장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게 되면서 먹는 치즈를 달라고 요청해버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주세요.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 히토츠 쿠다사이, 모 히토츠 쿠다사이. 하나 더 주세요. 이 모 히토츠라는 표현 그냥 반말로 하면 모 히토츠라고만 해주셔도 괜찮게 되는데요. 모 뒤에 개수가 들어가면 몇 개 더라는 표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샘플 주세요. 샘플 오 쿠다사이, 샘플 오 쿠다사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국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다른 색 주세요. 違う色をください。違う色をください。他の色をください。他の色をください。 그리고 새 걸로 주세요. 新しいものをください。新しいものをください。 그리고 따뜻한 차 주세요. 温かいお茶をください。温かいお茶をください。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어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라는 표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인터넷 보고 분명 여기서 판댔는데 없어! 그럴 때 점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있다 했는데 없거든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〇〇はどこで買えますか? 〇〇はどこで買えますか? 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전에는 使う라는 표현이 使える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買う가 買える가 되면서 사다라는 표현이 살 수 있다가 되어서 새롭게 탄생한 패턴이 됩니다. 한 번 더 적으면서 조금 계산을 해드릴게요. 먼저 買う라고 하는 사다라고 하는 액션 조각을 적어보시고요. 이 맨 뒤에 있는 것을 에단어로 바꾼 상태에서 루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요, 買える가 되겠고, 이게 곧 뭐뭐 할 수 있냐, 살 수 있냐 라는 의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흐름 좋게 읽어보시면요, 〇〇はどこで買えますか? 이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읽으면서 조금 발음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품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お土産はどこで買えますか? お土産はどこで買えますか?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쿄에 가셨다면 도쿄의 오미야게, 혹은 오사카에 가셨다면 오사카의 오미야게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문을 여러분들께 도쿄의 오미야게는 어디서 사야 되나요? 라고 하고 싶었다면 도쿄의 오미야게와 도코데 가이마스까? 라고 제시를 드렸을 거예요. 네, 이어서 약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쿠스리와 도코데 가이마스까? 쿠스리와 도코데 가이마스까? 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구슬이 앞에도 요즘에는 오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의 바른 한국인으로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오쿠스리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오쿠스리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표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키프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키프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라고 하게 되겠죠. 이어서 우산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우산 가사였었죠. 한 번 더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사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카사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그리고 건전지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덴치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덴치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그리고 이어서 충전 케이블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주된 케이블과 도코데 가에마스까? 주된 케이블과 도코데 가에마스까? 이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일본 가서 이 충전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이거 하나 그냥 케이블이라고만 해도 괜찮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우리는 일본어로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이카 카드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スイカカードはどこで買えますか? スイカカードはどこで買えますか?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화장품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 화장품은요, 그냥 코스메틱에서 나온 코스메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개쇼힌이라고 하는 화장품 그대로를 딴 단어를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개쇼힌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개쇼힌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혹은 코스메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코스메와 도코데 가에마스까? 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정판 굿즈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限定グッズはどこで買えますか? 限定グッズはどこで買えますか?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와, 벌써 우리 몇 번째죠? 벌써 21번째가 되었습니다. 스고이 간바리마시다. 이거 아무래도요, 제가 느리게 하면 지루해서 많이 나가버리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일찍 빨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신 분들은 속도를 조절해 주시거나 여러 번 귀로 흘려듣기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마루마루와 이리마센, 마루마루와 이리마센, 무엇은 필요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이리마스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랑 헷갈려 하십니다. 네, 먼저 아리마스, 이 반대말이 뭐였죠? 소, 아리마센
데스 아리마센. 반대로 아리마스라고 하는 표현은 물건이나 소울이 없는 것에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소울에 있는 것에 쓴다 했을 때는 같은 의미로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신다면 이마스가 됐었죠. 이 반대말이 바로 이마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라라 今回の 이번에 배우는 거 이리마센, 이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게 됩니다. 이리마센 이라는 표현은요, 아리마스, 아리마센 이랑 굉장히 헷갈려지게 되는데요. 이 아리마스라는 표현이 아닌 이리마스, 이 이리마스를 추가하고 이 반대말인 이리마센을 같이 적어보시면요, 너무너무 헷갈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리마센의 반대말이면 한 글자만 바꿔지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인은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리마센의 반대말이 이리마생? 아닙니다, 이거. 아리마스랑 구별돼서 사용되는 것은 이마스, 아리마생, 이마생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배우는 이 표현은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한자를 넣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 표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에서 사용되는 이리마생입니다. 이리마스, 이리마생은 아리마스, 아레마생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앞에 이름 조각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봉투는 필요 없어요. 후쿠로와 이리마센, 후쿠로와 이리마센. 그리고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레시토와 이리마센, 레시토와 이리마센. 그리고 빨대는 필요 없어요 라는 표현 스토로와 이리마센, 스토로와 이리마센. 넘어가서 새로운 표현들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는 필요 없어요. 포크와 이리마센, 포크와 이리마센. 얼음은 필요 없어요. 코리와 이리마센, 코리와 이리마센. 그리고 젓가락 필요 없어요. 하시와 이리마센, 하시와 이리마센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린 이거를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숟가락이라는 표현 그냥 우리 영어처럼 스푼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영수증이라는 표현 레시토도 괜찮으시고 료슈쇼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이 사은품은 일본어로 오마케라고 하는데요. 이 오마케라고 하는 표현 일본에 물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가게에서 오마케를 얹어주는 경우는 99%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친구들이 올리브영에 와서 엄청 많이 사고 마크가이 시대 많이 산 다음에 뭐 스킨 뭐 이런 거 막 세트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선물로. 그러면 콘나 오마케가 아르나한테 이런 사은품이 있다니 아리에나이요 니혼대와 말도 안 돼.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셨을 때 코레가 한국의 서비스다요, 이게 한국의 서비스야 해주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진짜 일본틱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코레가 한국의 오마케다요 라고 하시면 좋을 테니까요. 같이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숟가락은 필요 없어요. 스푼와 이리마센, 스푼와 이리마센.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레시토와 이리마센, 레시토와 이리마센. 사은품은 필요 없어요. 오마케와 이리마센, 오마케와 이리마센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들어갈 표현은요, 마루마루가 호시이 데스, 마루마루가 호시이 데스.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와 계신 분 정말 많으실 건데요. 이번 영상 봐주셨다면 이네, 구독, 하이프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리면서 호시라는 표현 일주일 전에 공부방에도 올려드렸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호시라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물건을 원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호시이는요, 똑같이 이로 끝나고 이름 조각, 꾸밈 조각. 간단하게 말하면 명사와 형용사는 데스가 붙는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시 데스가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 친구는 앞에 거의 대부분 정말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가 필요합니다. 뭐뭐을 갖고 싶어 여긴 하지만 일본에서 이 가 의미로 사용되는 가가 들어있다라는 거, 흔히 말하는 무엇을 좋아해요도 가 스키데스 라고 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 호시도 비슷합니다. 나니나니가 호시 데스가 곧 뭐뭐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의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갖고 싶어요. 코레가 호시이 데스, 코레가 호시이 데스. 그리고 큰 봉투가 필요해요. 오기 후쿠로가 호시이 데스, 오기 후쿠로가 호시이 데스. 그리고 다른 색깔이 갖고 싶어요. 베츠노 이로가 호시이 데스, 베츠노 이로가 호시이 데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영수증 다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해요. 領収書が欲しいです。領収書が欲しいです。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もう少し時間が欲しいです。もう少し時間が欲しいです。 지도가 필요해요. 地図が欲しいです。地図が欲しいです。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물건을 갖고 싶을 때의 상황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요청할 때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국어 하면 여러분들은 일본어로 대답해 주세요. 영수증이 필요해요. 領収書が欲しいです。領収書が欲しいです。 그리고 이거는 한국어로 봤을 때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領収書がいります라고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어서 이게 갖고 싶어요. これが欲しいです。これが欲しいです。 그리고 신제품, 신상품이 갖고 싶어요. 新品が欲しいです。新品が欲しいです。 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어서 우리 23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본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표현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무엇무엇은 무료예요? 〇〇は 無料ですか? 〇〇は 無料ですか? 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발음 그대로 무료와 무료 똑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외국인에게 있어서 발음해보고 사용해보기 좋은 조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와이파이는 무료예요? 와이파이와 無料ですか? 와이파이와 無料ですか? 시작은 무료예요? 시작과 無料ですか? 시작과 無料ですか? 입장은 무료예요? 入場は 無料ですか? 入場は 無料ですか? 그리고 이어서 배송은 무료예요? 配送は 無料ですか? 配送は 無料ですか? 그리고 포장은 무료예요? 랍핑그와 無料ですか? 랍핑그와 無料ですか? 이어서 수리는 무료예요?修理は 無料ですか? 修理は 無料ですか?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일본어로 말해보는 시간이 되는데요. 교환은 무료예요 라는 표현, 교환이라는 거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교환은 고간이라고 합니다. 고간, 이걸 활용해서 교환은 무료예요. 고간와 無料ですか? 고간와 無料ですか? 그리고 이어서 입장은 무료예요. 入場は 無料ですか? 入場は 無料ですか? 이어서 주차는 무료예요. 駐車は 無料ですか? 駐車は 無料ですか?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거죠. 롤플레잉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これください. これください. 그리고 봉투 필요하신가요? 袋はご利用になりますか? 袋はご利用になりますか? 이 문장이 어려워도 후쿠로라는 의미를 알고 있고 리오는 한국어로 이용,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눈치껏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봉투는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후쿠로와 이리마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후쿠로와 이리마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의 스몰 토킹이 가능해진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는 5번째 파트입니다. 5번째 파트에서는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가져갈 겁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표현들과 동일하게 자주자주 들렸던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일본어를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지치지 말고 사이고마데 마지막까지 간바리마쇼 열심히 해봅시다. 첫 번째 표현은요. 예약했어요. 저 누구예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약했어요. 땡땡입니다. 요약してます. 〇〇です. 요약してます. 〇〇です. 사실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예약을 한 누구예요? 혹은 그냥 이름을 말한다거나 조금 요령이 있을 텐데요. 그게 없다면 지금은 이 표현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예약했어요. 수지입니다. 요약しています. 수지です. 요약しています. 수지です. 라고 하시는 거고 말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이 이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してます. 라고 해서 이를 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씨라고 한다면 요약してます. 김です. 요약してます. 김です. 그리고 이어서 예약했어요. 민준입니다. 요약してます. 민준です. 요약してます. 민준です.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직접 넣어서 발화해보는 거예요. 수지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어도 괜찮습니다. 키무군, 파크상, 시무상 뭐 전부 이래때 이랬어요. 다 넣어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しています. 수지です. 요약しています. 수지です. 예약했어요. 땡땡입니다.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텔에 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나라마다 호텔의 규칙이 다르고 또 호텔마다도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식이 언제부터인지, 체크인은 몇 시부터인지, 체크아웃은 몇 시까지인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그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슈니 요미마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땡땡은 몇 시부터예요? 마르마르와 난지까라ですか? 마르마르와 난지까라ですか? 이번에도 아까 전에 배웠던 난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엔 시간을 뜻하기 때문에 지라고 읽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난방 했을 때랑 똑같이 난지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카라를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은 마데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까지 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표현은 부터라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장소를 특정해서 말하고 싶을 때 어디부터 사용하시거나 혹은 시간 몇 시부터 라고 사용하실 때 이 표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 부터라는 표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 들어오자마자 보이신 거 제 카라 아니겠습니까? 시작부터 카라를 봤기 때문에 부터 카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식은 몇 시부터예요? 조식은何時からですか? 조식은何時からですか? 그리고 체크인은 몇 시부터예요? 체크인은 何時からですか? 체크인은 何時からですか? 그리고 이어서 영업은 몇 시부터예요?営業は何時からですか?営業は何時からですか? 이렇게 흐름이 들어갑니다. 이어서 세일은 몇 시부터예요? 일본에 가시면요, 진짜 세일 그 시간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신주쿠 진짜 역 주변에 살았었는데 집 주변에 돈키호테가 있다 보니까 돈키호테에서 면세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장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는 8시부터인가 세일이 있어서 고기를 엄청 싸게 팔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마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렇게 세일은 何時からですか? 세일은 何時からですか? 혹은 아까 전에 배웠던 할인이라는 표현 와리비키 사용하셔서 와리비키와 何時からですか? 와리비키와 何時からですか? 라고 사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개관은 몇 시부터예요? 開館は何時からですか? 開館は何時からですか? 일본은 진짜 뮤지엄이라든지 그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고 그만큼 예술, 문화에 대해서 엄청 뚜렷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갈 때 혹은 드라마 속에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카이칸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카이칸와 난지까라 데스까? 까지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서 온천은 몇 시부터예요? 온센와 난지까라 데스까? 온센와 난지까라 데스까? 온천은 몇 시부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천도 료칸 고도니 료칸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부터인지 알아주시면 좋고 또 어떤 곳에 가시면 한 개의 목욕탕이 몇 시부터 몇 시는 여자, 몇 시부터 몇 시는 남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했다가 남의 알몸을 볼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문장들을 일본어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 헬스장은 몇 시부터예요? 헬스장은 헬스조가 아닙니다. 지무 라고 하셔야 돼요. 지무와 何時からですか? 지무와 何時からですか? 그리고 불꽃축제 이키타이 여름이니까 불꽃축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벌써 시작했으려나요? 7, 8, 9월 정말 핫합니다. 불꽃축제는 외우기 정말 쉬워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불꽃이 팡 터지면요 봤을 때 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일단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건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불화자를 미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얼그면 하나비가 되는 거고요. 꽃을 보는 꽃 구경은 볼 견자를 써서 미라고 읽게 돼서 하나미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꽃놀이를 보러 가신다, firework를 보러 가신다면 하나비라는 표현을
표현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꽃을 보러 가신다, 꽃이 많은 곳에 구경을 가신다 하시면 하나미라는 표현을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일본 시즌마다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계절별로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서, 불꽃 축제는 몇 시부터예요? 하나비와 난지카라 데스か? 하나비와 난지카라 데스か?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일본에서 축제, 마츠리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불꽃은 하나비 마츠리라기보다는 하나비 다이카이라고 해서 불꽃 대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서 발음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나비 다이카이와 난지카라 데스か? 하나비 마츠리와 난지카라 데스か?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몇 시부터예요? 入場は何時からですか? 入場は何時からですか? 라는 표현도 정말 쓸 일이 많으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 벌써 26번째 표현으로 넘어왔습니다. もう少し頑張りましょう. 조금 더 저랑 힘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배웠던 마데라는 표현 배워볼 텐데요. 이거 가라, 부터라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은 마데가 되는 거죠. 마루마루와 난지마데 데스か? 뭐뭐뭐뭐는 몇 시까지인가요?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체크아웃은 몇 시까지인가요? 체크아웃와 난지마데 데스か? 체크아웃와 난지마데 데스か? 그리고 조식은 몇 시까지예요? 조식과 난지마데 데스か? 조식과 난지마데 데스か? 그리고 이어서 영업은 몇 시까지인가요?営業は何時までですか? 営業は何時までですか? 라고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라스트 오더는 몇 시까지인가요? 라스트 오더와 난지마데 데스か? 라스트 오더와 난지마데 데스か? 그리고 주차장은 몇 시까지예요? 駐車場は何時までですか? 駐車場は何時までですか? 그리고 수영장은 몇 시까지인가요? プールは何時までですか? プールは何時までですか? 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일본어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온천은 몇 시까지인가요? 까지라는 표현은 마데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온센와 난지마데 데스か? 온센와 난지마데 데스か? 그리고 프론트는 몇 시까지예요? 프론토와 난지마데 데스か? 프론토와 난지마데 데스か? 그리고 진보가는 몇 시까지예요? 荷物預かりは何時までですか? 荷物預かりは何時までですか?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네가이시마스. 무엇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무언가 호텔에서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로 예문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간단하게 익혀가도록 할게요.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려요. 시즈카나 헤야데 오네가이시마스. 시즈카나 헤야데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금연방으로 부탁드려요. 키엔노 헤야데 오네가이시마스. 키엔노 헤야데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높은 층으로 부탁드려요 라는 표현, 다카이카이데 오네가이시마스. 다카이카이데 오네가이시마스. 이 표현은 단독으로 쓰신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층이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했을 때 말할 때 조금 더 낫습니다. 이어서 들어가면요, 트윈룸으로 부탁드려요. 트윈룸데 오네가이시마스. 트윈룸데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현금으로 부탁드려요. 겐킨데 오네가이시마스. 겐킨데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이른 체크인 부탁드려요. 하야메노 체크인데 오네가이시마스. 하야메노 체크인데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늦은 체크아웃으로 부탁드려요. 아까 전과 비슷합니다. 오소이 체크아웃で 오네가이시마스. 오소이 체크아웃で 오네가이시마스. 근데 이거 사실 그냥 레이트 체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레이트 체크아웃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층으로 부탁드려요. 히쿠이카이데 오네가이시마스. 히쿠이카이데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더블룸으로 부탁드려요. 더블룸데 오네가이시마스. 더블룸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롤플레잉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예약했어요. 수지입니다. 요약시테이마스. 수지 데스. 요약시테이마스. 수지 데스. 했을 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시코마리마시다.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가시코마리마시다.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려요. 시즈카나 헤야데 오네가이시마스.
静かな部屋でお願いします. 그러면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ご用意いたします.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ご用意いたします.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이제는요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 중에서 이 마지막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무언가 잃어버렸거나 아프거나 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금만 간바떼 사이고마데 하시리마쇼, 마지막까지 달려가 봅시다. 일단 이 긴급 분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거, 분실 상황이라면 나니나니오 나쿠시마시다, 나니나니오 나쿠시마시다,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나쿠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쿠시마시다를 보았을 때 나쿠 플러스 시마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나쿠는 뭐뭐 하게 라는 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게 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버려요. 이 상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나쿠스,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이고요. 스가 시마시다로 변형된 거예요. 나쿠시마시다 하면 그 자체가 그냥 없어졌습니다 라기보다는 잃어버렸습니다의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사용해서 앞에 이름 조각들만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파스포토 나쿠시마시다, 파스포토 나쿠시마시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사이흐오 나쿠시마시다, 사이흐오 나쿠시마시다. 그리고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케이타이오 나쿠시마시다, 케이타이오 나쿠시마시다. 사실 일본 가셔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시는 게 파스포토, 그리고 사이흐, 그리고 케이타이. 이 세 개죠. 이 세 개를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것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는 사람이라면 카기오 나쿠시마시다, 카기오 나쿠시마시다.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그 신주쿠에 살 때 이렇게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카기, 열쇠로 되어 있는 문을 가진 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 다 끝난 다음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 망했다. 나 지금 집에 달려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열쇠 만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있나 구글맵으로 엄청 검색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웬걸 카기가 문에 꽂혀있는 상태로 제가 두고 학교를 갔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카기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카기라는 거 포켓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문 앞에 떨어져 있거나 문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면서 열쇠 잃어버렸어요. 카기오 나쿠시마시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티켓도 나쿠시마시다, 티켓도 나쿠시마시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이어폰 나쿠시마시다, 이어폰 나쿠시마시다. 이 표현까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어서 우리 28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 표현도 일본어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카드 하면 됩니다. 카드 나쿠시마시다, 카드 나쿠시마시다.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케이타이 나쿠시마시다, 케이타이 나쿠시마시다. 그리고 이어서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요. 선글라스をなくしました, 선글라스をなくしました. 여기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표현은요, 무엇을 두고 왔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셔서 요즘 야구가 엄청 인기잖아요. 야구 보러 갔는데 티켓을 집에 두고 왔다거나 아니면 저번에 먹었던 식당에서 뭐 모자를 두고 왔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두고 왔어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라는 의미로 마루마루 와스레마시다, 마루마루 와스레마시다. 그래서 무언가 기억 속에서 잊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산을 두고 왔어요. 카사오 와스레마시다, 카사오 와스레마시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두고 왔어요 할 때도요, 스마호 와스레마시다, 스마호 와스레마시다. 사실 여기서는요, 두고 왔다라는 느낌보다는 까먹었다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두고 왔어요. 보시오 와스레마시다, 보시오 와스레마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버렸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까먹었을 때 아니면 정말 어딘가에 두고 왔을 때 다 사용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어서 카메라를 두고 왔어요. 카메라오 와스레마시다, 카메라오 와스레마시다. 그리고 기념품을 두고 왔어요 하실 때도 오미야게오 와스레마시다, 오미야게오 와스레마시다. 그리고 이어서 충전기를 두고 왔어요. 주den기오 와스레마시다, 주den기오 와스레마시다.
라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놓고 간 곳에 가서도 고멘나사이 와타시 주denki 와스레마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일본어로 한번 해주실까요? 여권을 두고 왔어요. 파스포트 와스레마시다. 파스포트 와스레마시다. 그리고 우산을 두고 왔어요. 카사오 와스레마시다. 카사오 와스레마시다. 그리고 책을 두고 왔어요. 홍어 와스레마시다. 홍어 와스레마시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마루마루を探しています. 마루마루を探しています.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간단하게 보면요. 사가시가 중요합니다. 얘 또한 원래 스로 끝나는 친구인데요. 사가스, 찾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요. 스가 시대가 되고 이마스가 붙게 되면서 찾고 있어요. 현재 진행용으로 제가 지금 적어놓은 상태가 되는데요. 그냥 찾아요 라고만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면 사가시마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예문으로 같이 기억에 남겨둘게요. 첫 번째, 화장실을 찾고 있어요. 오테아라이を探しています. 오테아라이を探し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출구를 찾고 있어요.出口を探しています. 出口を探しています. 그리고 세 번째, 편의점을 찾고 있어요. コンビニを探しています. コンビニを探しています.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길을 잃었다 싶을 때 일본인이 물어볼 거예요. 무언가를 찾고 있나요? 나니까오 사가시테 이마스까? 그럴 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다음 표현으로 역을 찾고 있었을 때라면 역을 찾고 있어요. 에키오 사가시테 이마스. 에키오 사가시테 이마스. 그리고 만약에 택시 승강장을 찾고 있는 경우라면 닥시 노리바오 사가시테 이마스. 닥시 노리바오 사가시테 이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파출소를 찾고 있어요. 말 그대로 동네에 있는 뭔가 잃어버렸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그랬을 때 가는 경찰서라면 일본에서 그냥 코방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그냥 코방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찾아가기 쉽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코방を探しています. 코방を探しています.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국어를 하면 일본어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 표현은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병원을 찾고 있어요. 病院を探しています. 病院を探しています. 그리고 두 번째, 편의점을 찾고 있어요. コンビニを探しています. コンビニを探しています. 그리고 다음으로 분실물 센터를 찾고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분실물 센터 사실 안 잃어버려 본 사람들은 모르는 표현이고 가능하면 저도 알고 싶지 않았던 표현인데요. 이거 일본어로 하면 그냥 와스레모노 센터, 와스레모노 센터. 잃어버린 물건이 와스레모노라고 하거든요.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忘れ物センターを探しています. 忘れ物センターを探しています.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표현 7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위치를 확인하거나 대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 첫 번째 표현으로는 어디가 여긴가요? 할 때 마루마루와 코코 데스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언가 지도를 보고 찾아왔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입구가 여기예요? 입구는 여기인가요? 이리구치와 코코 데스까? 이리구치와 코코 데스까? 그리고 집합 장소, 만나기로 한 장소는 여기인가요? 하실 때 슈고바쇼와 코코 데스까? 슈고바쇼와 코코 데스까? 그리고 접수처는 여기에요? 할 때 우케츠케와 코코 데스까? 우케츠케와 코코 데스까? 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인은 여기인가요? 체크인와 코코 데스까? 체크인와 코코 데스까? 그리고 이어서 줄은 여기인가요? 이 줄에 서야 하나요? 할 때 레츠와 코코 데스까? 레츠와 코코 데스까? 라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약속 장소는 여기에요? 마치아와즈 바쇼와 코코 데스까? 마치아와즈 바쇼와 코코 데스까? 아까 전에는 슈고라는 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마치아와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행으로 갔을 때 아니면 뭐 홀로 가서 뭔가 만날 때 사실 슈고라는 표현보다는 대학생이 아니라면 마치아와세가 더 많이 쓰입니다. 기억에 남겨두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치아와세 바쇼와 코코 데스까? 마치아와세 바쇼와 코코 데스까?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접수처는 여기에요. 受付はここですか? 受付はここですか? 분실물 센터는 여기에요. 忘れ物センターはここですか? 忘れ物センターはここですか? 그리고 이어서 환전소는 여기에요. 両替所はここですか? 両替所はここですか?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뭐뭐는 아직이에요? 하실 때 마르마르와 마다ですか? 마르마르와 마다ですか?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다리고 있을 때라든지 음식이 안 나올 때 혹은 정확하게 이 자리가 맞나 버스가 안 오는데 이상하다 싶을 때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음식이 아직이에요? 음식 안 나오는데 언제 나오죠? 하실 때料理はまだですか? 料理はまだですか? 그리고 버스 아직이에요? 버스와 마다ですか? 버스와 마다ですか? 그리고 주문한 물건은 아직인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의미로 주문의 신화와 마다ですか? 주문의 신화와 마다ですか? 근데 이것도 주문의 신화라고 하진 않고頼んだもの, 부탁한 물건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頼んだものはまだですか? 頼んだものはまだですか?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 다른 것도 해볼 텐데요.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체크인은 아직인가요? 체크인와 마다ですか? 체크인와 마다ですか? 그리고 순서는 아직인가요? 준반와 마다ですか? 준반와 마다ですか? 이거는 앞에 무언가 추가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 순번이 아직인지 물으실 때 私の順番はまだですか?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이어서 택시 아직 안 왔어요? 아직이래요? 하실 때 택시와 마다ですか? 택시와 마다ですか?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은 아직이에요? お会計はまだですか? お会計はまだですか? 그리고 체크인은 아직이에요? 체크인와 마다ですか? 체크인와 마다ですか?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아직이에요? 順番はまだですか? 順番はまだですか?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命令はまだですか命令はまだですか科捜研からの報告はまだですか科捜研からの報告はまだですか 이렇게 해서 마지막 표현인데요. 롤플레잉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すみません、パスポートをなくしました. すみません、パスポートをなくしました. 죄송한데요.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큰일이네요. 파출소에 가보세요. それは大変ですね. 交番に行ってください. それは大変ですね. 交番に行ってください. 그리고 파출소는 어디인가요? 交番はどこですか? 交番はどこですか? 그랬더니 저기 모퉁이에 있어요. 저기 각도를 틀면 있어요. 라는 표현. あそこの角にあります. あそこの角にあります. 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배우신 32개의 여행 회화 패턴 욕심내서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떠올려 주시다가 여행 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는 파트만 다시 키셔서 공부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쇼핑 위주라면 네 번째 파트, 맛집 파트라면 세 번째 파트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7번에 나왔던 마루마루와 아리마스까? 라는 표현, 그리고 14번에 나왔던 마루마루 오네가이시마스, 이 표현은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두 개의 블록이 정말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다른 거는 정말 다 까먹으셨다 치더라도 이 두 개만큼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60일 만에 일상회화 마스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담아놓은 강의가 하나 있어요.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었는데요. 지금이라면 선착순으로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영어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패턴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에는 진짜 현지인이랑 대화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챌린지에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혹은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강의 수강을 하러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긴
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긴 시간 동안 스키하테 쿠다사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리가또